13번째 내용은 가공 전선 등의 병행 설치. 이 병행 설치를 우리는 병가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지지물에 서로 다른 전압의 전선로가 병행해서 설치되는 것을 우리는 병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지지물에 하나는 예를 들어 고압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아래쪽에는 전압이 낮은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동일한 지지물에 전력선이, 서로 다른 전압의 전력선이 같이 설치되는 것을 우리는 병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항에서는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여기가 고압이고 여기가 저압일 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알아가 보자. 첫 번째 내용에서는 저압과 고압이 있을 때 높은 전압을 위쪽에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위쪽에 높은 전압을 설치하라. 그리고 이 고압과 저압 간의 요 이격 거리는 0.5m 이상 띄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고압을 케이블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얘는 0.3m로 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고압과 저압 간의 병행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고저압과 35kV 이하의 특고압이 서로 병행 설치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를 그려보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인데 35kV 이하의 특고압이 되고, 아래쪽에는 저압이나 또는 고압의 전선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준을 보게 되면 35kV 이하의 특고압에서 얘는 연선을 써야 됩니다. 연선을 써라. 그리고 고저압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8.31kN, 인장강도 8.31kN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라.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경관이 50m 이하인 경우에는 전선 굵기 4mm에 인장강도 5.26kN의 전선을 사용하라는 얘기고, 50m를 초과한다면 경관이, 그러면 전선은 5mm 이상 또는 8.01kN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압 같은 경우에 금속지의 외암이라든지 또는 저압측 한단자라든지 중성점에 접지를 할 때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여야 되고요. 이때 접지 도체는 16 스퀘어 이상의 것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5kV 이하와 저고압 간의 이격거리가 있겠죠. 그럼 이격거리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특고압 가공전선 35kV 이하 1.2m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얘와 얘 간의 거리는 1.2m 이상 이격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이때 저압이나 고저압 같은 경우에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저압 같은 경우에는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인 거고, 고압 같은 경우에는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쓴다면 이 1.2가 0.5m로 뭐 할 수 있다? 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이격거리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여기는 35kV를 초과해요. 35kV 초과 그리고 100kV 미만입니다. 의 특고압과 고저압 간의 저압 고압 간의 여기는 저압 고압일 때의 규정에 대해서 또 알아보자. 보시게 되면 자 35kV를 초과하는 것과 저고압을 병행 설치할 때에는 2종 특별 고압 즉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안 공사라고 하는 건 안전을 보강한 공사를 의미합니다. 35kV를 넘는 것과 저고압을 함께 병행할 때는 2종 특별고압 보안 공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면 50 스퀘어 이상 또는 21.67 kN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지물의 종류는 뭐가 있죠?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그 얘기는 뭐예요? 목주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주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하나 100kV 이상에서는 병가를 할 수 없어요. 병가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일 지지물에 저고압을 같이 설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35kV 초과와 저고압 간의 이격거리가 있겠죠.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 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가 특고압도 케이블이고 여기 있는 저고압 절연전선도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요거를 1m로 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는 2m네요. 근데 요 2m는 어디까지냐면 60kV 이하까지는 2m예요. 그러니까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인 중에 60kV 이하까지는 2m라고 여기. 그런데 60kV를 초과하면 여기서 60kV 초과라는 얘기는 뭘까요? 60kV 초과 100kV 미만에서는 이게 2m 플러스 0.12 단수 n 됩니다. n.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이 뭐가 66kV가 있겠죠. 그럼 단수 n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66kV 빼기 60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0.6이니까 단수는 1 되겠죠. 그럼 66kV에서 이 저고압과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2 플러스 0.12 곱하기 1 해서 2.12 메타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즉 60kV를 초과할 때 병가하면 2m 플러스 0.12 n 된다. 이거까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동일한 지지물에 서로 다른 전압이 같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항목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이 병가한 경우는 위에 있는 항을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 설치, 즉 공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 13번에서 얘기했던 것은 동일한 지지물에 전력선과 전력선을 설치하는 것을
병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일한 지지물의 전력선과 약전류 전선을 병행, 같이 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공가다, 그러니까 병가와 공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15번에 이 공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에 약전류 전선이다 이런 얘기죠. 약전류 전선. 그럼 이 약전류 전선과 동일한 지지물의 전력선이 지나갈 거다 이거예요. 전력선. 얘가 전력선. 이 전력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 있죠.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35kV 이하예요. 35kV 이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35kV를 넘어가면 35kV 초과에서는 공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공가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압, 고압과 약전류 전선이 서로 공가될 때에는 목주의 안전율이 1.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가공전선을 약전류 전선보다 위쪽에 설치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읽어보면 가공전선로의 접지도체의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가공전선로의 접지도체 및 접지액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별개로 시설한다. 그 얘기는 여기도 접지를 할 것이고요. 여기도 접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접지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접지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력선과 약전류 전선이 같이 지나갈 때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이격거리와 그리고 연가를 실시하여라 라는 내용이 이 4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5kV 이하 특고압과 약전류 전선이 동일한 지지물에 시설될 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로는 얘는 2종 특고압 보안공사 해라 이런 얘기죠. 특고압 보안공사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별개의 완금에 설치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 이 특고압 전선으로는 50스퀘어 이상의 경동선 또는 21.67kN의 인장 강도를 갖고 있는 전선을 써라. 근데 얘는 연선입니다. 연선을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약전류 전선은 얘가 케이블인 경우, 그러니까 얘가 케이블이 아닐 때에는 얘가 케이블이 아니면 뭘 쓰냐면 통신용 케이블을 써라. 통신용 케이블을 써라. 그러니까 얘가 케이블이 아니면 얘는 약전류 전선은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해라. 언제? 전력선이 케이블이 어때? 아닐 때는 약전류 전선에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다섯 번째는 여기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약전류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약전류 전선. 그리고 특고압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특고압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겹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특고압이. 그랬을 때 이 약전류 전선 위쪽으로 2m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를 뭘로 하라는 얘기예요? 케이블을 사용하라. 이 부분은 무조건 케이블을 써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얘랑 마찬가지로 접지를 별개로 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4번의 항은 35kV 초과에서는 동일한 지지물의 특고압과 약전류전선을 공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격거리입니다. 이격거리를 보시면 저압과 약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0.75m이고 고압과 약전류전선 간에는 1.5m이고 특고압과 약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2m를 이격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약전류전선이 얘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고 얘가 절연전선이면 그 거리를 0.3m로 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고압과 얘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절연전선이고 통신용 케이블이다 라고 하고 얘가 고압 절연전선이다 라고 하면 이 거리를 0.5m로 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특고압이 케이블이라면 이것을 0.5m로 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격 거리도 함께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6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저압 전기 기기구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어떤 지지물이 있고 여기에 특고압이 지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특고압 가공전선 지지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지물이 높이가 높을 때에는 야간에 비행하는 물체가 비행기가 여기에 있는 어떤 건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항공 장애 표시등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즉 특고압 지지물의 항공장애 표시등, 얘는 저압으로 불이 켜지는 그런 전기기기구가 되겠죠. 즉 특고압 지지물에 저압 전기기계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어떠한 규정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쭉 읽어보게 되면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얘는 다음에 따라야 된다. 케이블이 아닐 때, 즉 얘는 케이블이 아닐 때 다른 걸 따라라 이런 얘기죠. 저압 기계기구에 접속한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절연 변압기를 써라니까 어떠한 이 저압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가 있겠죠. 이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써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떠한 접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접지에는 뭐가 있냐면 저압측 한단자 접지라든가 중성점 접지라든가 금속재 외함 접지를 하여라. 중성점 또는 저압 한단자 또는 금속재 외함에 접지를 하여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고압 지지물에 설치된 저압 기계기구에 대한 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물의 경간 제한입니다. 그럼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지지물을 무한히 넓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간을 몇 미터 이내로 하여라 라는 거죠. 적어 보겠습니다. 저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고압이 있겠죠. 이렇게 적지 말고 저기랑 똑같이 목주라는 게 있고 A종이라는 게 있죠. 그죠? A종. 같이 세트라고 있습니다. B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탑. 좀 밑에 적을까요? 철탑.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외워보자 이거예요. 저압이나 고압에서는 이 경간을 지지물을 목주나 A종을 썼을 때는 150m 이하로 하라. B종은 250m, 철탑은
600m 이하로 하라. 이거 뭐예요?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면 특고합에서는 특고합도 똑같아요. 150m, 250m, 철탑 600m 이하로 해라. 뭐 단주인 경우에 뭐 400m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얘가 고압에서 요 경관이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켜야 될 것.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 요 고압전선은 5mm 이상의 경동선이거나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 목주의 안전율 1.5 이상 되어야 된다. 목주의 풍압하중은 1.5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가 뭐라고 했어요? 150, 250, 600은 뭐라고 했어?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내가 불가피하게 경관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장경관에서는 여러분 교재에서는 다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장경관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300m, 얘는 500m, 그러니까 2배가 되네, 그죠? 철탑은 그래도 600m까지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장경관에서는 그럼 우리가 경관을 더 표준보다 얘가 150, 250, 600 표준이라고 했어요. 표준보다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경관을 하려면 보강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경관을 늘렸으니까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고압의 경우에는 전선을 아까는 100m를 초과하면 5mm라고 했잖아요. 5mm로 안 된다 이거예요. 고압에서는 더 굵은 22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이거나 또는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고압에서는 그 값이 굵기가 50 스퀘어 그죠? 50 스퀘어 그리고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전선을 보강하면 이렇게 장경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지물의 경관에 제한된 사항이다. 다음에 18번째는 보안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보안공사. 이 보안공사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보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전선로의 안전을 보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전을 보강하는 것은 경관을 줄이면 되고 지지물의 경관을 줄이고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해주면 안전이 보강이 되죠. 그러한 보안공사를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안공사에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저압에 대한 저압보안공사, 고압에서의 보안공사, 특고압에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 2종 특고압 보안공사, 3종 특고압 보안공사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종, 2종, 3종 중에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 더 잘 되어 있는 거예요. 3종은 제일 작은 거죠. 3종이 보안이 좀 덜 된 거고 1종이 제일 보안공사를 많이 한 거다. 1종, 2종, 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다. 자, 그러면 특고압 보안공사, 즉 저압, 고압 1종, 2종, 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의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경관을 줄이거나 전선 굵기를 굵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먼저 경관을 한번 줄여보자 이거예요. 지지물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목주 그리고 A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종이 있고 철탑이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표준 경관이 얼마였냐 이거죠. 표준 경관 아까 150, 250, 철탑 600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뭐란 얘기예요? 표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관을 줄여야지 안전이 보강이 되는 거죠. 저압, 여기서는 저압 보안공사입니다. 저압 보안공사, 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특별고압 1종, 특별고압 2종, 특별고압 3종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경관을 줄이자 이거잖아요. 줄이자. 그럼 제일 쉬운 것부터. 철탑은 그냥 다 400이에요. 400, 여기도 400, 여기도 400m, 여기도 400m 해줘야 돼요. 비종은 여기 3개, 여기 2개예요. 여기는 150, 여기는 150. 그러니까 250보다 줄였잖아요. 150. 그쵸? 그리고 2종, 3종은 200, 200 이렇게 돼요. 여기 150, 여기 200. 그리고 여기 위에는 다 100이에요. 100, 100, 100, 100, 100.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는 목주나 A종을 사용할 수 없어요. 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가 제일 센 거잖아요. 그죠? 제일 센 거라면 제일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주라든가 A종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경관을 줄이고 또 전선 굵기도 높여줘야 돼요. 전선 굵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줘야 돼요. 그럼 먼저 전선 굵기에 대한 우리가 표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뭐였어요? 가공전선의 전선 굵기 뭐였죠? 여러분들? 저압. 저압에는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400V 이하 그리고 400V 초과 이렇게 되나요? 400V 초과 맞죠? 그리고 고압이라는 게 있고 특고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400V 이하에서는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있었어요? 얘가 절연전선, 절연전선이 아닌 경우, 시가지가 아닌 경우, 시가지인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굵기가 어떻게 됐죠? 절연전선은 2.6, 절연전선이 아닌 경우 3.2mm예요. 미리. 시가지가 아니면 3mm였고 시가지면 5mm였잖아요. 고압에서 5mm였고요. 특고압에서는 22스케였단 말이에요. 뭐 인장 강도 뭐 그건 여러분들 교재 보면 나오니까. 이게 뭐였어요? 전선에 대한 가공전선에 대한 표준이었다고요. 그런데 보안공사를 하려면 경관도 줄이고 전선의 굵기도 굵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400V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 얘를 4mm로 업하는 거예요. 얘는 2.6, 3.2였는데 4mm로 업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얘네들 400V 초과나 고압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게 5mm로 업 하는 거죠. 그쵸? 경관도 줄이고 전선 굵기도 이렇게 업 하면 보안공사 됩니다. 그럼 뭐 남았어요? 특고압 얘 남았잖아요. 그럼 얘의 전선은 어떻게 업 할 것이냐? 전압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거죠. 100kV 미만
100kV를 초과하고 300kV 미만 그리고 300kV 초과 시 전선 굵기가 다 달라요.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얘는 55스퀘어로 업 하고요. 그러니까 22스퀘어였던 거를 55스퀘어. 얘는 150스퀘어로 업. 얘는 200스퀘어로 뭐 한다? 업 하게 되면 된다. 요거는 요거예요. 1종에서 특별 고압 보안공사 1종에서 전선 굵기를 요렇게 업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자, 그러면 이때 1종에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1종 특별고압보안공사에서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목주나 A종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에 나와 있고요.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해라. 가공지선은 왜? 낙뢰로부터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가공지선을 설치하여라 라는 게 있죠. 자, 네 번째에서는 1종에서 요 내용이 있어요. 단락이 발생했을 때 3초 이내에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해라. 즉 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서 요 내용에서 100kV 미만에서는 자, 사고가 발생 시 지락이나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3초 이내에 동작하여라 이거예요. 3초 이내에. 1종 특별보안공사에서. 그런데 얘 전압이 100kV를 넘어가면 100kV 이상에서는 3초가 아니라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해라. 이거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서 지락이나 단락사고 시 3초 이내에 자동 차단, 전로를 3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고 전압이 100kV 이상이 되면 3초가 아니라 2초 이내에 동작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게요. 만약에 얘가 시가 지라고 한다면 시내라면 요 2초가 아니라 또 얘는 1초가 돼요. 1초 이내.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들 배우는데 시가 지라면 시내 안에 있는 장소라면 얘가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서는 특별고압이 얘는 연선이고 그죠? 연선이고 안전율은 2 이상 있고 여기에서는 얘 목주 사용하잖아요. 그죠? 얘 사용한단 말이에요. 얘는 목주의 안전율을 2 이상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연선을 써라. 3종도 마찬가지로 연선을 써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보안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경간도 줄이고 전선 굵기도 높여서 보안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공사를 한다라면 경간도 줄이고 전선 굵기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간은 줄이지 않겠다 이거예요. 전선 굵기만 굵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경간을 한번 볼게요. 표준 경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바항 볼 거예요. 바항. 그러니까 얘는
보안공사 굵기를 사용하면 경관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안공사에서 경관을 줄이지 않고 전선 굵기만 굵게 해서 보안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 그럼 얘는 표준 경관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250 여기 600 되겠죠. 600 150 여기 저합은 150 맞아요. 근데 나머지 여기도 150 맞아요. 근데 나머지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요렇게 얘가 뭐예요? 100이에요. 100 여기도 100 그런데 우리가 일정 특별보안공사에서는 목주나 A종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다 표준이 다 똑같은데 요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자 어쨌든 얘네들은 경관을 줄였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 굵기를 업 해서 보안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선 굵기를 뭐를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를 써야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경관도 줄이고 전선을 업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전선의 굵기를 많이 굵게 해서 표준 경관 그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압에서는 얘는 22 스퀘어를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고압에서는 얘는 38 스퀘어를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특별고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쵸?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1종에서는 얼마냐? 150 스퀘어가 되고요. 2종에서는 95 스퀘어 3종에서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55 스퀘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아까 우리가 경관을 줄일 때에는 경관 줄이고 전선 굵기를 업 할 때 1종에서는 얘가 어떻게 했어요? 100, 300, 300 이상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때 55, 150, 250 이렇게 됐었나요? 그죠? 볼까요? 200으로 돼 있네요. 그죠? 1종에서는 여기가 얼마였냐면 55 여기는 150 여기는 200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을 해 두셔라. 이것이 보안 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보안 공사를 정리할 때 보안 공사는 안전을 보강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경관도 줄이고 전선 굵기를 업 해서 보안 공사를 하고 만약에 표준 경관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전선의 굵기를 더 업 해서 보안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굵기라든가 경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